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은 또 조용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에 지금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또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책에 대응하는 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문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본부장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을 모두 모아오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얘기 들어볼게요. 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런 그 부동산 투자하기 있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어떠한 보도 자료라든지 뉴스 기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저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들이 조회수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어떠한 뉴스에 관심을 가졌는지 한번 순위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7억 원 뚫었다. 중위 가격이 7억 원이 윗돌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동시에 상승폭 역시 전월 대비해서 2배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 기사였었는데 그 8월 달 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7월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과 대비했을 때 이 같은 시기 가격 상승폭이 거의 2.6배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서울의 이러한 가격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굉장한 상승폭을 이루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안에서 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바로 용산구였었고 다음으로는 마포구 또 영등포구로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계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울 자치구 전역으로 그 확산이 가격 이러한 상승률 확산이 그 계속됨에 따라서 9월의 집값 동향 발표 역시 계속해서 흐름세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그 기사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내 집 마련 참여 정부 때보다 더 어려워져. 이러한 그 기사 내용이었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 참여정부 시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참여정부 때 그러한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장만하기가 더 어렵다는 그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한번 이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KB부동산에 따르면은 올 상반기에서부터 그리고 8월 달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 상승률은 6.8% 올랐고 그리고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5.28%를 훌쩍 넘은 그 퍼센티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올해 지금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남아 있죠. 이러한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은 10% 한 해 그 가격 상승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새에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러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24.11% 이러한 그 수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그 노무현 정권 때의 그 상승률보다 누적 상승률은 지금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러한 무주택자들이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었는데 그
그 가계소득 대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게 있죠. 바로 PIR 이 지수가 있는데 그 지난 2분기 PIR 지수는 9.9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이제 풀이를 하면은 1년 동안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9.9년에 이러한 이제 서울 아파트를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PIR 지수인데 이런 이제 그 계속 상승 이러한 이제 그 지수를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어떠한 이제 이슈가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참 새 아파트에 열풍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그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구축들 그러니까 10년에서부터 15년 지난 이러한 구축들까지 동반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어떠한 이제 단기간에 이런 급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이제 어떠한 거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차후에 어떠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수도권 일대의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정말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이제 뉴스가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를 차지한 뉴스 기사는 바로 이제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집값 상승, 매물 잠김, 심중해야. 요 내용이 지금 이제 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러한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주택자까지 어떠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러한 이제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양도소득세 퍼센테이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의 2년 보유 이러한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거주율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2년에서 3년. 그에 따라서 이제 집값 상승,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이제 대책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김현미 장관 큰 땅 줘. 그리고 박원순 그린벨트는 안 돼.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은 일단 이제 김현미 국토부교통 장관은 지금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 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철도 유유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짜투리 땅이라든지 놀고 있는 땅들을 활용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요들이 정말 원하는 어떠한 핵심지에 이러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려야지 어떠한 이제 가격 차이가 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수도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 하면은 서울과 수도권의 그러한 양극화 현상만 더 초래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어디 지역에 이렇게 이제 공급을 늘리냐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뉴스를 보면은 서울 집 충분하더니 그린벨트를 푼다고 이러한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서울의 이런 이제 공급 물량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은 지금 수도권으로 봤을 때 32만 4천 세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7만 4천 세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년간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도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공급 수가 조금씩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 평균으로 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연 평균 26만 3천 세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공급 부분은 서울 안에서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은
뭐 마포구라든지 그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로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일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러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늘려야만이 가격 격차가 덜 벌어진다라는 점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집값을 잡으려는 이런 이제 수도권 외곽에 짓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런 이제 뉴스를 한번 이제 짧게 이렇게 살펴봤더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서울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한 이제 추가 공급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로 우리는 한 주 동안을 보내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뉴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책들에 대한 의미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로 문의를 주고 계세요. 문자 하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6910님의 문자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 우성아파트를 작년에 매수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하고 보내셨어요. 네, 본부장님, 가양동의 아파트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양이라는 지역은 일단 강서구이면서도 네. 마곡지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를 본다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다라는 게 참 임대 시장도 그렇고 어떠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말해서 가격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양역 초역세권입니다. 한 도보로 정말 몇 초, 1분이 채 안 되는 초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 수요층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월세나 전세, 이러한 이제 임대 가격들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9호선의 급행이죠. 급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행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일대만 보더라도 어떠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직미역 앞에는 이런 이제 이마트가 위치해 있고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 또 홈플러스가 또 이쪽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롯데 시네마 영화관이 있고 또 차후에는 이 일대의 CGV까지 입점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분명한 거는 이 대기업까지 이런 이제 요 지역 한에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한 거를 보면은 분명한 건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대형 마트가 3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는 없습니다. 소형 평수는 없고 주로 이제 30평형대, 거의 단일 평수라게 하기는 그렇고 약간씩은 차이 나는 30평형대를 세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만약에 소형을 본다 하면은 정말 학군을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30평형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학군을 보게 되면은 앞에 이제 이런 이제 길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학군에 대한 이런 이제 프리미엄도 누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러한 학군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이 어떠한 곳이죠? 바로 이제 마곡지구를 품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상주하는 이런 이제 근로자들로 인해서, 더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로 인해서 이 일대에 있는 학군 역시 더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연안이 이제 여기가 아마 90년대 초 건물인 것 같아요. 9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슈, 어떠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여기에 가양역이 들어서는 이제 원종 홍대선까지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은 오르는 폭은 막 급등을 하는 건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그런 폭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길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910님 일단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보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서울 왜 오르는가 궁금하시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또 서울 왜 오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어떤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일어나는지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땅은 한정되어 있고 네.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지는 사실 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 안에서도 오를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오르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어떠한 이제 차익을 더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지역들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 삼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에 세미나 참석하셔서 어떤 지역에 과연 투자해야 할까 모든 팁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6층 건물 중 3층에 자리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이 2억 6,6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메카죠. 이 강남구, 그것도 그 중심지에 있는 역삼동이라고 해요. 이곳에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고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은 굉장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임대 수요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고소득자 역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월세 또한 잘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의 생활 인구, 그러니까 서울 인구는 1000만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은 900만 시대인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어떠한 직장 문제라든지 의료, 관광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인구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역삼동이 굉장히 생활 인구가 높다라고 이러한 이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변에 가시화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차익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남에서도 꾸준하게 집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지역, 바로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로 통해서 입지를 보면은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역삼역입니다. 이 역삼역과 강남역을 이런 이제 도보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강남대로라든지 이러한 이제 굵직한 도로, 특히 이제 테헤란로라든지 이러한 도로변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차량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지역 이동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테헤란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1인 가구 그리고 또 이제 고소득자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대기업의 그런 수요로 인해서 고소득자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바로 그러한 직장인들이 주거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차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테헤란로의 그러한 이제 뭐 어떠한 이제 인프라들, 그리고 또 강남역에 위치해 있는 여러한 이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은 더구나 임대 수요층이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내 집 앞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젊은 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러한 이제 강남에 위치해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생활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민등록 인구로 봤을 때에는 강남구, 송파구, 그다음에 강서구가 월등히 높다. 이렇게 이제 분포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생활 인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제 직장 문제라든지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강남 상구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특히 외국인들까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이제 문화라든지 쇼핑, 학원, 그리고 의료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러한 수요들이 풍부한 지역 바로 역삼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강남 개발 호재하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그 계속해서 3차례, 4차례 지금 이제 국제업무 복합지구가 지연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지를 현대차에서는 이 부지를 100조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더 이상 놀릴 수가 없는 땅이죠. 예, 이러한 땅을 더 이상 놀릴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 이 땅 역시 조만간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의 이러한 이제 대규모 호재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지가 상승이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로에 이러한 이제 6개의 노선과 그리고 이제 환승센터 통합 개발을 한다라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강남 전체적으로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르네상스 호텔까지 재건축이 되는데 최근에 그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죠. 신세계 그룹에서 조선호텔이 이곳에 입점한다고 합니다. 왜 조선호텔, 정용진 회장은 이곳에 입점을 한다고 할까요? 바로 분명한 건 수요들 때문에 입점을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들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동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입니다. 한 동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투룸을 가지고 있어서 거실과 그리고 방이 2개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정말 신혼부부들이라든지 학생, 남매, 자매,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구조와 그리고 인테리어를 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3억 500입니다. 3억 500이고 그리고 갭 비용은 마찬가지로 전세를 안는다 하면은 3,900만 원으로 역삼동 한복판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는 점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위버라인의 김창문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